네, 보신 것처럼 삼성전자 측은 어제 갤럭시 노트 7의 배터리 결함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와 함께 전 세계 시장에서 전량 리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번 리콜 사태로 글로벌 시장 판매 제품들을 모두 교체하면 최소 1조 원에서 2조 원이 넘는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네. 이 소비자 구제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삼성은 이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지 방병국 경제학 박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이 갤럭시 노트 7이 정말 큰 기대를 받았거든요. 네. 국내에서는 품귀 현상까지 있었는데 네. 이게 국내에서 제품이 폭발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어제 모두 회수 조치하겠다고 밝혔는데 네. 일단 이게 적절한 조치라고 보십니까? 적절한 조치였고 꼭 필요한 조치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네. 국내에서도 뭐 품귀 현상이 일고 폭발적인 인기를 초반에 모았는데 네. 세계 시장에서의 소위 이 스마트폰의 경쟁 구도를 보면 지금 곧 다음 주 7일경에 이제 발매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아이폰 7보다 이 갤럭시 노트가 시장의 전문가들의 평가는 더 낫다. 네. 즉 아이폰을 앞설 수 있는 중요한 지금 전기를 맞았다. 지금 그러한 그 시점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서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는 없다. 그러니 전량 리콜하고 환불하거나 교환해 주겠다. 적절한 조치죠. 네. 전량 회수 조치가 결정된 상황에서 지금까지 상황을 살펴보자면 지난 1일을 기준으로 100만 대 중에 24대가 불량 수준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불량률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불량률이 뭐 낮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 5만 대 중에 한 대 정도 꼴이니까 네. 상당한 불량률이라고 봐야죠. 무엇보다도 이게 폭발하면서 혹시 인명에 피해를 입히거나 어떤 사람들한테 정말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적절하지 않았나 그렇게 한 번 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보니까 이게 지난 24일에 처음으로 이 폭발하는 발화 사고가 있었는데 네. 삼성전자 측에서는 이 구체적인 원인을 무엇이라고 밝혔나요? 이제 뭐 제조 공정상의 개발 단계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제조 공정상에서 품질에 문제가 있었다, 품질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제 구체적으로는 양극과 음극을 나누는 kuphan이 눌려서 과열되고 그게 발화 내지는 폭발의 가능성이 있었다. 또 한 가지는 절연 테이프가 건조 과정에서 수축이 되면서 그것도 한 가지 원인이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그 원인들을 내놓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배터리 셀에 문제가 있다고 한 건데 이 배터리 셀의 문제가 정확히 어떤 문제인 건가요?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런 그 제조 공정상에 네. 그런 아주 그 미세한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자기들이 그런 문제가 발견이 되었는데 그게 단지 그 문제만으로 발화된 것이 아니고 그 문제가 복합되면서 그런 폭발이나 발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까지는 잡아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삼성전자 측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이게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불가능한 일인데 좀 발생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제조 공정상에서 왜 이런 일을 미리 좀 예방하지 못했는지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글쎄, 이건 일단은 그 삼성전자 측에서 밝힌 대로 이제 삼성전자의 문제이고 또 배터리 제조업체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은 좀 더 큰 구도로 보면 아이폰과의 경쟁을 앞두고 시장 선점을 위해서 모든 것이 좀 서둘러서 하다 보니 이러한 것에 대한 세밀하고 꼼꼼한 점검에서 좀 취약점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이렇게 국내에서도 리콜을 진행하고 있고 해외에서도 리콜을 진행하고 있는데 조금 다른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데요. 이 중국은 정상적으로 판매가 진행 예. 중이라고 하는데 왜 유독 중국 제품만 정상적으로 판매가 되는 건가요? 이건 그 쓰인 배터리의 제조사가 다르기 때문이죠. 중국에는 전혀 이러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은 중국산 배터리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리콜 이야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애초에 좀 예상 내용들이 보도 내용들이 나왔을 때는 배터리 교체만 이뤄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전량 리콜 조치를 내놓은 데는 어떤 뭔가 예측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내놨다고 그렇죠. 보십니까? 이제 제품 자체로 봤을 적에 이 제품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방수 방진이었는데 네.
배터리만을 만약에 우리가 판매 대리점에 가서 교체한다면 방수 기능이 지속될 수 있을까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도 생기고 또 소비자에 대한 어떤 신뢰를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아예 신제품으로 교환해드리겠다.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일단은 소비자들의 반응은 긍정적인 것 같은데 앞으로 소비자들의 불신이 이번 계기로 사라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 박사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 지난번 리우 올림픽에서 봤듯이 금메달을 예상했던 이번에 삼성전자 주가가 뭐 180만 원, 200만 원까지 간다고 해서 모든 지금 시장의 예상이 갤럭시 노트 7의 아주 큰 성공, 메가 히트를 예상을 했어요. 네. 그런 시점에서 그 금메달을 예상한 선수가 6점을 쏜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하면 만회할 수 있겠습니까? 그 선수가 바로 다시 기를 모아서 10점을 맞췄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그 다음을 또 기대할 수가 있죠. 저는 이번 리콜 조치가 그런 10점을 맞추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단추는 잘 끼운 일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나 리콜의 이 사후 대응에 적절하게 삼성이 응하는지 또 시장에서 많은 수요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삼성의 제품은 사고가 나도 확실한 AS가 보장이 되는 제품이다. 역시 프리미엄 폰이다. 이렇게 만약에 소비자들이 인식하게 된다면 전화위복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말씀은 해주셨지만 첫 대응은 잘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지금 대응에 나서고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 삼성전자로서는 그 명성에 흠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삼성전자가 받은 타격은 어느 정도 될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놓고 건곤일척의 싸움을 아이폰하고 또 후발주자인 중국 업체들하고도 벌이고 있는데 중국 업체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네. 가격은 삼성전자가 시장에 내놓는 가격의 절반도 안 돼요. 한 400불 선에 내놓는데 삼성전자가 1000불에 가깝다면. 근데 이 400불 선에 내놓는데 거의 안에 들어가는 사양의 고급화는 뭐 삼성전자 제품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격적인 AS가 가능할 것이냐 이런 걸 생각한다면 역시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그 프리미엄 폰으로서의 입지 그 자체는 이번 사태로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초창기에 서두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비용적인 문제도 궁금하거든요. 지금 어떻게나 돈이 될까요? 이제 보면은 비용적인 문제로 전 세계적으로 한 250만 대를 리콜한다고 하는데 250만 대의 순수 제조 비용, 제조 단가로 치면은 그건 뭐 7천억에서 뭐 한 1조 가까이 들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뭐 그냥 우리가 보는 시판가로만 보면 뭐 2조 5천억이라고 봐야겠죠. 그거보다는 적게 봐서 한 1조에서 2조 원대 사이 정도의 순수 비용이 들겠다, 교환 비용이 들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네. 그거보다는 이미지에 주는 그 문제. 삼성이 세계 소위 최정상의 프리미엄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로서의 이미지를 이번에 어떻게 손상을 입었고 어떻게 그걸 또 다시 회복시키느냐. 뭐 조금 손상은 되었지만 그 회복 조치가 그만하면 충분했고 또 신속했다. 그렇게 지금은 시장에서 일단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번 사태로 삼성전자의 주가 얘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갤럭시 노트 7이 나올 때만 해도 18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했는데 일단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얼마나 받을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은 상승 추세를 다소 이탈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3분기에 이번 리콜 조치에 대응하면서 1조 이상의 손실을 만약에 보게 된다면 지금 시장에서 보는 그 이윤의 컨센서스가 8조 원대를 웃도는데 거기서 1조 원이 지금 까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네. 주가로 치면은 지금 160만 원에서 70만 원을 넘나드는 선에서 다시 140만 원에서 50만 원대로 후퇴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다만 3분기를 지나 4분기에 다시 이것을 얼만큼 만회하고 또 올라갈 수 있느냐.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도 제품이 판매된 초기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거는 그래도 긍정적인 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250만 대가 아니라 만약에 1000만 대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느 정도 많이 팔리고 소위 히트돼서 그게 초기 단계를 지나서 도약 단계에 들어섰을 적에 이런 일이 벌어졌더라면 아마 그 회수 비용은 더 많았겠죠. 네. 그리고 삼성전자뿐 아니라 그동안 배터리 이런 문제로 곤욕을 치렀던 기업들이 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소개 좀 해주시죠. 뭐 사실 많았습니다. 뭐 소니 일본 소니사의 노트북이나 일본 교세라라는 업체가 만드는 폴더폰이나 이제 그 과거에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삼성의 경쟁사인 아이폰도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아이폰 같은 경우는 배터리만 교환해주는 선에서 그쳤는데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배터리만 교체해주는 것보다는 폰 전체를 새 것으로 다시 교체해주는 회사가 고맙죠.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결정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해나가야 정말로 이게 전화위복이 될 수 있을지 견해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런 폭발 사고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품질 관리에 더 철저를 기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건 무엇보다도 이 패블릿이라고 하죠. 삼성전자의 지금 소위 갤럭시 노트 7이 점유하고 있는 세계 시장의 퍼스트 무버입니다. 삼성이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팔로워예요. 아이폰이 퍼스트 무버이고요. 언제나 시장 마켓의 이 프로핏, 이익은 퍼스트 무버가 제일 많이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점에서 삼성이 하나라도 퍼스트 무버의 위치를 놓치지 않고 유지할 수 있으려면 앞으로 더욱더 품질 관리 또 고객에 대한 만족을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방병국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